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법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개된 훌루 오리지널 드라마 더 뷰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왔고요. 총 11부작입니다. 그런데 똥 덜 닦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시즌2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서브스턴스 확장판이다. 저는 그래도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서브스턴스랑 비슷하더라고요. 설정이나 이런 건 되게 비슷한데 스토리의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별 생각 없이 쓴 각본 같아요. 너무 막 나가고 대책 없는 전개가 많아서 보다가 점점 뇌를 비우게 되고요. 그렇다고 분위기가 완전 쌈마이 B급 느낌인 건 아니고 배우들은 계속 진지하게 연기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A급 드라마 느낌은 나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계속 삼천포로 빠지는 되게 희한한 드라마였습니다. 재미는 있었어요. 시즌2도 기다려지고 캐릭터와 배우들도 꽤 매력있고요. 자극적이기도 하고 야하기도 하고 꽤 볼만한 드라마였습니다.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엑스파일처럼 FBI 남녀 2인조 팀이 등장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배우는 에반 피터스와 레베카 홀. 에반 피터스는 엑스맨의 퀵실버 역할로 잘 알려진 배우이고 레베카 홀도 여러 유명한 작품들에 많이 출연한 배우죠. 저는 벤 애플렉의 타운에서 봤을 때부터 주목했던 배우이고 아이언맨 3의 마야 한센 역할이나 최근에 고질라 시리즈에도 출연하고 있죠. 이 드라마가 서브스턴스 같은 내용이니까 레베카 홀의 캐릭터가 서브스턴스에서 데미 무어가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서브스턴스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서브스턴스는 내가 두 명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육체가 번갈아가며 활동하게 되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더 심플한 설정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나로 변하고 그걸로 끝이야. 기존의 육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는 떡밥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한번 사용하면 새로운 나가 되어서 그 상태로 계속 활동한다는 거. 즉 레베카 홀은 초반 1, 2화까지만 나오고 그 뒤는 새로운 배우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배우가 제스 알렉산더예요. 인어공주에서 악역 바네사 역을 했던 그 배우, 원래 제시카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제스 알렉산더로 활동명을 바꾼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는 데미 무어가 1962년생, 마가렛 퀄리가 1994년생, 32살 차이. 더 뷰티는 레베카 홀이 1982년생, 제스 알렉산더가 1999년생, 17살 차이. 서브스턴스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온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서브스턴스를 맞는 주로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뷰티에서는 노화뿐 아니라 나이와 무관하게 그냥 외모 자체를 개선해주는 목적으로 이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서브스턴스에서 이 약물의 효과가 나의 베스트 버전,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라서 마가렛 퀄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 완벽한 모습이란 게 가슴에 보형물을 달고 분장을 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분장까지 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딱 한 명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분장까지 해가며 공을 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뷰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고 변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서브스턴스처럼 완벽하게 분장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적당히 키 크고 탄탄한 몸매에 별로 안 유명한 배우들을 여러 명 본래 모습 그대로 등장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서브스턴스처럼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한 느낌은 없는 사람들도 많고, 당장 주인공이 레베카 홀과 제스 알렉산더만 해도 레베카 홀도 충분히 예쁘단 말이에요. 82년생이지만 요즘은 40대도 관리를 워낙 잘해가지고 여전히 젊어 보이고 시작부터 남자 주인공이랑 배드신을 하면서 등장하거든요. 물론 뒷모습 누드 장면 이런 거는 얼굴이 안 나와서 대역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한창 연애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배우가 82년생인데 이 작품 속 캐릭터의 나이는 언급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떨어졌다느니 그런 언급도 전혀 안 나오고, 유일하게 자기 외모에서 불만인 부분이 가슴이 작아서 그래서 수술까지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 도출 장면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다고 하고 나중에 새로운 몸으로 변신한 다음에 거울 보면서 만족해하는 장면이나 가슴 파인 옷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확실히 노화가 주된 테마였던 서브스턴스에 비하면 배우의 캐스팅부터 해서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레베카 홀은 2화까지만 나오고 사실상 제스 알렉산더가 주인공으로 나머지 분량 계속 출연합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유럽의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죽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죽음이 아니야. 일단 죽기 전에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엄청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물을 계속 마셔요. 그리고 주변에 엄청난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미쳐 날뜁니다. 그러다가 폭발해버려요. 그야말로 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데 산상조각나 신체 조각에서 열이 펄펄 나고 있어. 유럽에서 그런 기괴한 죽음들이 몇 건 생겨가지고 테러 같은 정황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미국 FBI에서도 테러 전문가 2명을 파견해 조사하라고 한 거예요. 남녀 2인조 요원, 남자 요원 이름은 쿠퍼, 여자 요원 이름은 조던. 그런데 엑스파일에서 멀더와 스컬리는 초반에는 그냥 직장 동료이고 한참 뒤에나 관계가 진전되잖아요. 그런데 쿠퍼와 조던은 첫 등장 장면에서 섹스를 하고 있어요. 연인은 아니고 섹파야. FBI 요원이니까 둘 다 인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의 이유를 있어 보이게 표현하죠. 섹스의 이로운 점 때문이다. 삶에 활력을 주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일 때문에 해외 출장 와 있으면서도 섹스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야. 이 작품은 섹스에 대한 내용이 완전 메인인데요. 서브스턴스에서 주인공이 주사를 맞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잘렸던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해서 다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물론 멋진 남자와 섹스하는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였고, 그런데 더 뷰티에서는 새로운 몸을 얻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꼬셔서 섹스하는 데만 열중해요. 이성, 동성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드라마가 꽤 야합니다. 그런데 배드씬이 많이 나오는데도 중요 부위 노출은 거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몇몇 장면의 구도들이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순간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정상 속도로 재생해서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청불 드라마인데 왜 이렇게까지 절묘하게 가린 연출들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튼 두 주인공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모델들이 폭발해서 죽은 경우도 있고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당해서 죽은 모델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모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분이 세탁된 사람들이 많아. 개인정보가 그다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과거를 파보니까 예전에는 외모가 전혀 달랐어요. 그런 미스터리한 과거를 가진 모델들이 폭발해서 죽거나 살해당해서 죽거나 그러고 있는 건데, 그렇게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어느 날 밤 조던이 쿠퍼 말고 다른 남자랑 원나잇을 하게 되거든요. 원나잇 하고 남자는 가버리고 쿠퍼가 호텔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하게 뒤틀리더니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서브스턴스랑 좀 다른 방식이에요. 무슨 고치 같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가 다 완료되고 고치를 찍고 나오는 식입니다. 그렇게 레베카 홀이 제스 알렉산더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 캐릭터가 있는데 제레미라는 흑인 남자입니다. 못생기고 뚱뚱해서 인생이 암울한 남자.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거든요. 각진 턱선이 되는 그런 성형을 받는데 그래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야, 수술 받으면 인기 많아진다며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이러면서 의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짜 인기 많아지는 기적의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제레미를 어떤 호텔로 데려갑니다. 그 호텔로 어떤 여자를 불러 냅다 그 여자가 제레미 위에 올라타더니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 후 여자는 가버리고 혼자 남은 제레미에게 조던과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섹스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 같은 거야. 제레미도 핫한 남자가 되어서 신나게 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찾아옵니다. 킬러예요. 제레미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제레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가 잤던 여자들도 다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 킬러인 거예요. 이 킬러의 이름은 안토니오인데 안토니오가 제레미를 죽이려다가 살려주거든요. 보통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빌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레미는 내 인생은 최악이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달라진 몸을 얻었고 섹스도 실컷 해서 여한이 없다. 죽여라.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흥미를 느끼고 제레미를 자기 제자로 삼아버립니다. 안토니오도 원래 나이가 60대인데 젊어진 신체를 얻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아들이 있는데 제레미랑 비슷한 나이래. 킬러 일 하면서 아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입장이라 제레미를 아들 대신으로 여기고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와 제레미 이 2인 킬러 콤비도 스토리의 한 축을 이끌게 되고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진상이 뭐냐? 안토니오라는 킬러의 배후에 바이런 포스트라는 이름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레이라는 과학자가 더 뷰티라는 약물을 개발했고 이거를 바이런이 상품화하려는 건데 레이가 약물을 개발한 게 3년 전이고 바이런은 그때 주사를 맞았거든요. 바이런은 노인이었는데 젊은 몸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데 배우가 애쉬튼 커처입니다. 젊어진 상태의 모습을 연기하기에는 배우가 그다지 젊지 않지만 뭐 그래도 아직 40대이고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아무튼 바이런이 젊어지고 이걸 상품화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몸의 세포가 발화해서 폭발해버린대. 그게 800일 정도인가? 2년
2년 좀 넘는 정도의 시간, 그래서 현재 시점에 그 시간이 다 돼서 모델들 몸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이런은 레이한테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약물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연구소에서 연구가 진행되는데 연구소 직원들은 자기들이 하는 연구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파트를 세분화해가지고 각 파트에서 연구하는 직원들은 이 연구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알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연구원 중 한 명이 이 연구의 진실을 알게 되고 이 연구원도 여자한테 인기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인간이야. 완성된 약물을 빼돌려서 자기 몸에 주사를 하는 거죠. 아직 개선되기 전 초기 버전의 약물, 800일 뒤에 폭발하는 부작용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초기 버전은 섹스를 통해 감염이 된다는 부작용도 있는 버전이에요. 결국 이 연구원 때문에 외부로 바이러스처럼 유출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연구실 보안이 너무 허술해. 약물 주사를 빼돌리는 과정도 너무 허술하고, 그걸 빼돌렸으면 재고 파악으로 빼돌린 게 확인이 될 거 아냐? 전혀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약물에 의해서 새로운 몸을 얻은 인간들은 섹스를 엄청 하고 다닐 건데 그러면 진짜 빠르게 많이 퍼지지 않을까요? 바이런이 60대 베테랑 킬러인 안토니오를 고용해서 일단 젊은 몸으로 바꿔주고 유출되어서 감염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시킨 건데, 물론 안토니오뿐 아니고 다른 킬러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끝도 없이 죽여도 이걸 다 제거하는 건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레미가 변하게 된 경우처럼 성형외과 의사라든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섹스를 통해 핫한 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음지의 정보가 사회에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토니오가 아무리 죽이고 다녀도 2년 정도의 기간이면 감염이 빠르게 많이 퍼져서 양지에서 공로나 될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았을까요? 모델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FBI에서도 수사를 시작했다는 게, 그동안 이 일이 표면화되지 않게 억눌러 온 건 아무리 바이런의 재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많이 무리수인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바이런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버전의 약물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음지에 깔려있는 초기 버전의 약물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라 FBI가 수사도 시작했으니까 일단 바이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쿠퍼와 조던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퍼가 누군가에게 막 습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던이 원나잇으로 변하게 된 것도 누군가가 조던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랑 관련된 떡밥은 확실히 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던의 원나잇은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쿠퍼와 조던은 계속 바이런의 음모를 파헤치려고 조사를 하고 다니고, 안토니오와 제레미가 쿠퍼와 조던을 노리는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바이런이 안토니오를 팽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쿠퍼, 조던, 안토니오, 제레미가 손을 잡게 됩니다. 넷이서 쿠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쿠퍼만 본래 모습 그대로예요. 바이런이 4명의 얼굴을 다 알아서 쿠퍼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면 못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쿠퍼가 조던과 섹스를 하고 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부작용이 등장합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고, 그 와중에 더 뷰티는 이미 출시가 되어 버립니다. 부작용으로 난리가 납니다. 600만 명인가 주사를 맞았는데 그 중에서 아무 부작용이 없었던 경우가 83%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 100만 명 정도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어려진 경우도 있고 폭발해버린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발생한 부작용은 서브스턴스 마지막 장면,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작용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괴물이 되는 부작용 케이스, 이게 10화와 11화 내용으로 나오는데 10화와 11화에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떤 소녀의 이야기, 그 내용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아무튼 이런 난리가 벌어지고 11화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 바이런은 더 뷰티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상과 부작용 치료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런의 아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회사 망한다, 이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회사인데 망하게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내용은 바이런의 아들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빌런인 것 같은 바이런 아들하고 주인공 4인방 쿠퍼, 조던, 안토니오, 제레미가 손을 잡으면서 시즌1이 끝납니다. 상황 전개가 되게 이상한데요. 그냥 바이런 아들의 거짓말에 속은 거라고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런이 이런 미친 짓을 저질렀으니까 이 인간을 제거하고 내가 회사를 손에 넣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빠를 제거하게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주인공들을 속인 상황 같아요. 그리고 감염 전 상태로 되돌리는 약물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쿠퍼가 그걸 주사로 맞으면서 끝나는데 제대로 되돌아왔는지 결과는 안 나옵니다. 주변에서 놀라는 표정을 짓는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는데 뭐 주연배우 바꿀 게 아니라면 시즌2
시즌2에서 원래대로 돌아온 모습으로 나오겠죠. 일단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제가 생략한 내용도 많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내용 자체가 이해가 따라갈 수 없는 3000포로 빠지는 전개가 뒤로 갈수록 계속 나옵니다. 머리를 비우고 황당하고 자극적인 재미로 보게 되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주제라는 측면에서는 서브스턴스와 달리 이 작품은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섹스에 대한 욕구라고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단지 섹스에 대한 내용뿐 아니고 번식욕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섹스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뭔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며 결국 대안을 찾아서라도 욕망을 풀려고 하는 모습들, 섹스와 번식욕을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심리가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쉽게 예상되지도 않는데요. 시즌2가 나오더라도 계속 뇌를 비우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점이 꽤 있긴 하지만 서브스턴스 비슷한 내용의 불량식품 같은 자극적인 재미는 확실히 있어서 한 번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더 뷰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